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통합과학원 통합과학 1 2022 개정 6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다룰 거는 이제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역학 시스템 좀 다룰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역학 시스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마찬가지로 공부했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조금 긁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 단원에서는 뭐 이제 중력이라든가 힘의 개념이라든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의 핵심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통합과학에서 하는 역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먼저 배우죠. 힘을 배우면서 뭐 힘과 뭐 이동 방향이라든지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운동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량이란 무엇인지, 무게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랬다가 중학교 3학년 들어오게 되면서 중3 때 역학 시스템 하면서 역학 에너지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과 에너지는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 상태를 다룬다는 거는 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체들이 어떠한 운동을 하느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런 역학적인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게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통합과학의 또 다른 단원이고요. 이제 그거를 확장해서 에너지적으로 더 가져가는 거는 이제 물리학 1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들은 꼭 알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들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쓰기만 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유도되느냐, 이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지금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일단 쌤이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이동거리 S가 도대체 왜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V0T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학을 조금 공부했고 수학이 재밌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많이 수강을 하니까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도 수학을 좀 공부를 했잖아. 그거를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의 습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력이라는 공식을 외울 때는 당연히 V는 V0 플러스 AT로 외우지만 여기 마침 또 속도 그래프가 있어요. 속도 그래프가 있죠, 그죠? 자, 속도가 시간의 그래프예요. 근데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Y축과 X축의 관계로 놓고 뭐 Y는 이게 지금 더군다나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이걸 뭐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풀었고 이거를 Y는 MX 플러스 N으로 놓고 푸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이후 과정.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면 공통수학 2의 내용,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를 이해할 때는 물리적으로 식을 쓰다가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는 수학으로 바꿔놓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V는 V0 플러스 AT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그래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되는 두 변수는 누군가요? 즉 입력값 X와 출력값 Y가 누구예요? 함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VT 그래프니까 X축에 있는 T가 X를 대신하는 거고 Y축에 있는 속력이 Y값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바꿔서 수식을 쓴다 그랬을 때는 V는 사실 AT 더하기 V0로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수학적 도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가 물리를 풀 때는 물리적으로 풀라고요. 이렇게 사고의 과정이 유연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도. 특히 수능을 대비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이 이동거리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직선상의 이동일 때를 가정한 거예요. 변이라는 말이랑 이동거리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 그랬었죠. 쌤이 옛날에 비교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까지 가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침에 친구랑 같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친구랑 만났다가 편의점 들렸다가 학교로 가겠죠. 이런 거는 이동거리라 그래요. 실제 이동한 거리. 근데 변위라는 거는 뭐냐면 변위 뭐라 그랬었죠? 쌤이 직선의 방정식 공통상 2 얘기할 때 하긴 했는데 얘는 최단거리예요.
변이는 최단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하시는 분들 약간 조금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 건데 결과를 많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과정을 많이 무시해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결과만 보면 물리는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S가 도대체 변이 S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의 이 그래프의 면적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이동거리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V0 T 보이나요? 얘는 지금 이 면적을 어떻게 조금 쉽게 계산할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를 쪼갠 거죠. 그랬을 때 이 Y축에 있는 속력의 V0가 Y 절편값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값에 이 Y가 결국 직사각형의 높이 V0가 되고 아래쪽에 걸린 그만큼에 해당하는 시간을 X로 봤었을 때 가로의 길이가 T가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V0 T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속력이 변하는 거는 지금 기울기가 결국에 여기서는 가속도가 기울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축이 T만큼의 시간이 변할 때 Y축에서는 AT만큼의 값이 증가되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원래는 V예요. 높이가 원래 V가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이 최종적인 값에 도달했을 때 Y축의 값을 V라고 봤다면 이 높이 여기서의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값은 원래 뭐가 돼야 돼요? V 빼기 V0지, 그치? 근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속도라는 거는 V에서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갖고 속력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이 V 빼기 V0를 AT로 바꾸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로축 T를 곱했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의 AT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리는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해를 통해서 해두면 정말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정말 쉬워져요. 물리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버전인데 조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에 조금 진심인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가끔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 밑에 보면 여기도 있는데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도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도와줄게요. 이게 교과 과정에 딱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봐두세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제 당연히 VT 그래프일 거고요. 당연히 VT 그래프예요. V와 시간,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직선이니까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초기 속력이 마찬가지로 V0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초기 속력을 당연히 V0로 가져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을, 즉 얘가 특정 시간 t에 도달했을 때의 위치에서의 어떤 그 y 값을 뭐라고 잡아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1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때 아까는 이거를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넓이를 계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왜 절대온도 기억나요? 절대온도? 화학에서 얘기하는 절대온도? 그거하고 똑같이 얘를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물론 속력이 음수인 건 말이 안 되지만 속력이 음수인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치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긴 정지 상태인 거지. 지금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속이 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드디어 여기서 강력한 수학적 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얘는 V는 AT 더하기 V0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AX 플러스 B하고 같은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Y절편은 V0고요. 기울기는 A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X축에 대해서 지금 T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X 1차 함수에 또는 직선의 방정식에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X절편이라 그러죠. Y를 0으로 놓고 하는 거지. 그래서 V를 0이라고 놓으면 여기에서 AT 더하기 V0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때 T가 X값을 대변하는 거니까 T는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해보면 T는 마이너스 A분의 V0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 좌표값이 마이너스 A분의 V0라고요. 납득되죠? 그냥 수학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밑변의 길이가 a분의 v0겠죠. 그치? 자, 잘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직각삼각형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직각삼각형을 전체의 직각삼각형에서 뺀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AS 공식이 유도될 수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뭘 할 거냐면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 전체의 직각삼각형에서 이 작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만큼으로 2분의 1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지금 a 곱하기 a분의 v0였고요. y절편인 높이가 v0니까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2분의 1의 얘가 a의 2a분의 v0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동의하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 v에 도달했을 때의 x좌표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v1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똑같이 이 1차 함수의 y값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v1, 그러니까 얘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얘는 몇 컴마 v1인 거예요. 그죠? y축 좌표값은 v1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거기에 해당되는 x축 값에 대한 시간 t의 값을 좌표값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지우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는 건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y축 값에다가 v1을 대입해갖고 식을 유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값을 대입해 보려면 결국에 v1은 at 더하기 v0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t니까 t는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v1 빼기 v0를 가속도 a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x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x값은 지금 a분의 v1 빼기 v0, 0이라고요.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직관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전체 직사각형은요, 왼쪽에 a분의 v0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a분의 v1 빼기 v0만큼이 오른쪽의 거리가 이런 거죠. 그럼 두 개를 더 해야 되겠네, 밑변의 길이를. 그래서 얘는 a분의 v1 빼기 v0 더하기 a분의 v0가 될 겁니다. 그럼 v0는 삭제돼서 없어지고요. 이게 a분의 v1이 되는 거예요. 아하, a분의 v1. 근데 되게 직관적이긴 해요. 왜냐면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x축의 x값이 0인 거에서 출발해서 v1까지 올라간 거니까 v는 v0 플러스 at에서 v0를 0으로 놓으면 v1은 at죠. 그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이걸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다 높이를 뭘 곱해야 돼요? 그냥 v1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사각형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곱하기 a분의 v1의 제곱이 되게 되는데, 그럼 전체 이동거리는 어떻다고요? 전체 이동거리는 결국에는 최초의 큰 직각삼각형이 되는 2a분의 v1의 제곱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이었던 2a분의 v0 제곱을 빼야 되는 거죠. 이거에서 뭘 했느냐, 양변에 2a로 곱해갖고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상황을 주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주지 않아도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물리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이해를 바탕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걸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걸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2차원상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많이 세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중3 때까지는 1차원상의 직선 운동만 했어요. 자유낙하 아니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 수평 아니면 수직, 딱 1차원을 놓고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2차원에 놓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가속이라든가 감속 과정 같은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용을 하죠. 특히 이렇게 타점 기록계 같은 거 해가지고 볼 때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간격이 똑같으면 그건 뭐예요? 그죠? 등속도 운동인 건데, 이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마치 수열처럼, 왜 우리 허수의 거듭
허수의 음수 거듭제곱을 보게 되면은 i의 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만 더 주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단기적으로 늘어나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짝수 홀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계속 증가되는 숫자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로서 가장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중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지구에 대해서 가운데로 모든 세상에 있는 물체들이 지구 주변에 있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을 F는 질량 매스에다가 가속도 A로 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MA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예전에 쌤이 첫 주차인가 둘째 주차인가에 카드를 걸어 놓을게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우측 상단에다가 양력, 핵력, 강력, 전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근데 이 중력은 그것들 중에서 어떤 힘이라고요? 가장 작은 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력을 더 크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중력은 거시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은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상에서도 서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인 거예요. 느낄 수 있다고. 근데 양력이나 핵력 이런 것들은 진짜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뭐 요런 수준에서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인데 다만 그 힘의 세기가 중력보다 훨씬 세다고요. 우리가 그걸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해됩니까? 되죠? 네. 그리고 전자기력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쿨롱의 힘이라 그래가지고 전자기력은 거리의 제곱에다가 쿨롱 상수를 곱하고 Q1 곱하기 Q2로 해서 전하력이 센 물체일수록 전자기력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지지난주 시간에 했나보다.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해서 핵력, 약한 핵력, 이거 양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원자 내부에 힘이 있고 뭐 방사선 붕괴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는 예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차원 운동에서 운동을 분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는 옆으로 던진 공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던져진 공이기 때문에 초기 성격이 V제로 있지만 얘는 수평 방향인 X축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지만 중력을 받는 수직 방향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죠? AT만큼의 가속도를 받죠. 근데 왜 중력을 받을 그 2차원상의 옆으로 던진 공이 왜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똑같은 거죠? 왜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인데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의 개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힘하고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일 때는 힘이 그 물체에 작용 안 한다고 하죠. 되게 근데 합리적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손으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향으로. 근데 밀려는데 지우개를 앞으로 밀렸는데 옆으로 힘을 주면서 앞으로 밀 수 있나요? 안 밀어지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을 하는데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는데 그게 수직된 방향으로 작용하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삼각비에서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면 이게 벡터 얘기긴 한데요. 코사인하고 관련이 깊어요. 코사인 90도값 얼마인가요? 0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를 묶어가지고 실로 묶어서 앞으로 끌어당겨지는 트랙 위에다 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코사인 각도 대비만큼의 힘을 받으면서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더 깊은 물리적인 내용이니까 뭐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 방향이 왜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 수평 방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그런 건 다 사실 옛날에 공부를 했다고요. 특히 물리가 수학하고 많이 비슷해요. 수학을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걸 배우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내용 자체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하이탑에 있는 거를 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좀 언급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칭성이라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상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좌측에 있는 건 자유낙하 또는 언덕 위에서 공을 굴릴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는데 공이 굴러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 왼쪽 상황이고요. 경사가 올라가는데 공을 굴려 놓은 상황이에요. 둘이 완전 반대죠. 중력의 영향을 둘 다 받긴 하는데 하나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가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다른 하나는 중력이 역행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등 감속도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등 감속도 운동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개 놓고 해석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가속도가 중력이니까 일정해요. 그리고 그걸 면적만큼 속력이 변하는 거고요. 그 속력도 초기 속력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근데 그걸 속도 시간 그래프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 이걸 이제 변이라고 지금 해놨죠. 변한 위치란 뜻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차함수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c 값이 원래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2차 함수에서는. 근데 그걸 는 0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초기 변이가 0이니까요. 꼭지점에 접혀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2분의 1의 at 제곱 더하기 v0 t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죠. 그러니까 bx가 v0인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대변되는 게 2분의 1 a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원래 ax제곱 그래프면은 되게 이거보다 그래프 경사가 가파르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프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느슨한 이유가 이 2분의 1 값 때문인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경사로 운동이랑 자유낙하 또는 경사진대를 경사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것과 경사진대 내려가는 것이 조금 운동 상태가 다르지만 이게 대칭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그래프 요게 이게 비스듬하게 좀 포물선으로 가고 있잖아. 이 그래프가 사실은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여기다 맞대어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공통수학 2 선행을 나간 학생들이라면 그 대칭 이동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y는 x축 대칭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둘이 수학적으로 볼 때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역함수 관계라는 건 y는 x축을 대칭으로 두 개의 포물선이 대칭 관계에 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리면 똑같은 운동 방향으로 운동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물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리를 찐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을 그것과 반대로 뒤집어서 쉽게 바꿔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명시되는 뉴턴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라이프니츠 그리고 뉴턴 이게 이제 양대 산맥이거든요. 수학과 물리를 어떻게 같이 접목해서 해석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다 뉴턴적인 뉴턴 역학적 해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조차도 사실 요새는 고전 역학으로 지금 취급이 되지만, 자 그래서 하나 예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쌤이 하이탄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따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x축 y축을 하나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문제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해석할 때는 항상 이래요. 뭔가 상황이 주어져 있으면 그 상황에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서 곱씹어 봐야 돼. 자 일단 지금 물체 A라고 물체 B라고 나와 있죠. 자 주어를 먼저 보세요. 해석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근데 그 주체 대상이 지금 물체 운동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질량 얘기가 지금 우리 나오나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니까 중력이니까 질량이 관여가 되기는 하는데 가속도는 질량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 적용되는 거잖아. 중력이라는 똑같은 힘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게 받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질량이 그다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같다고 취급해도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 개가 지점 Q와 지점 P에서 지점 PQ에서 각각 떨어지는데 동시에 가만히 노는 모습이래요. 자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면 초기 속력이 무슨 말이에요? 초기 속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자 초기 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복잡하게 알고 있는 V는 V0 뭐 V0T의 상황이 아니고 V는 그냥 AT 상황의 그래프로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낙하 지점 R 쪽에서는요 A가 떨어지는 지점인 건데 여기까지 거리가 H로 이 B가 떨어지는 지점이랑 거리가 같대요. 자 요거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표를 보니까 정리를 해줬어요. 물체 A가 P에서 R로 떨어지는 시간은 T1이라고 잡았고요. R에서
아래서부터 수평면으로 떨어지는 건 T2를 잡았고 이때의 지점에서의 A의 속력은 V라고 지금 잡아놨어요. 그죠? 그럼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을 T3라고 잡았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부터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EH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A와 H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B가 각각의 똑같은 거리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동시에 떨어뜨렸다면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졌었을 테니까 이 T1과 T3의 시간은 어때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하고 디귿은 A의 운동 상태를 지금 파악해달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쌤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어쨌든 초기 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얘는 V지로 T인 거예요. V지로 T인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어느 지점인가 도달을 했었을 때가 지금 T1인 거고요. 근데 T2가 과연 여러분들 이게 T1과 T2의 간격이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뉠까요? 자, 지금 VT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니까 VT 그래프 상에서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랑 똑같아요. 근데 T1만큼에서의 이동거리와 T1에서 T2만큼 사이의 이동거리가 H로 똑같죠. 합이 2H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쌤이 여기서 잡은 것처럼 이렇게 T1의 면적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요만큼 반만큼 잡아놨잖아. 그럼 이게 H 크기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두 배만큼으로 가버리면 면적이 더 커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만큼 여기 주위에 합동을 만들어 보면 이 없던 거리는 갑자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T2의 위치를 잡을 수는 없지만 T2가 절대로 두 배 위치는 아니고요. 한 몇 쯤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거예요, 얘는. 그래 놓고 지금 요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영역과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의 크기가 H로 같아야 된다고요. 이걸 활용하면 지금 보기 기억 디귿에서 다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0에서부터 T1까지의 거리 X축 밑변의 거리 T 하고요. T1에서 T2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T2라고 했는데 T'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T' 빼기 T1이 T2인 거죠. 걸린 시간이 그거니까. 근데 당연히 얘가 처음보다는 나중에 T1에서부터 T1 이후의 시점에서는 가속도를 더 받고 있잖아요. 초기 속력이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더 빨리 지점에 도달하겠죠. 걸린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T는. 여기선.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디귿을 해석해 봐야 되네요. 쌤, 이거 뭐 기억 좀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리 공부는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거 진짜 묘미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재밌고, 물론 더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자, 디귿을 이제 해석해 보는 게 여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디귿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속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물리 문제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긴 할 건데 대상을 놓고 대상의 관계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또 사실 수학도 잘합니다. 이게 맞물리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수학이 응용되면 물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쌤이 계속 힌트를 줬죠. H 높이가 똑같다고. 이 면적이 같아야 돼요, 두 개가. 그렇다면 이쪽 면적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아까 앞에서 썼던 EAS는 V제곱 빼기 V0제곱, 그걸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T1이고 높이가 V인데 거기에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T1이라는 건 일정한 가속도를 속력 V, 그때에 도달한 Y값 V에 대해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1을 A분의 V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2A분의 1 곱하기 V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도 보게 되면 얘는 이번에는 이 보라색을 구하려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이미 구해놓은 2A분의 1 V 제곱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쪽의 높이 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V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V2로 잡을게요. 그러면 아까는 V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 V로 쓴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T2 뭐 T'이라고 해야 되나? T2는 아니니까 거기에 V2의 제곱이겠죠. 자, 그런데
이 걸린 시간 지점을 보게 되면 이 T'이라는 거는 결국에 X축의 거리가 지금 T'인 건데 그 T'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A분의 V2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V는 AT 그래프인 거니까. 그죠? 그때의 V는 AT 그래프에서 지금 최종적인 수평면 지점에 도달했었을 때의 좌표 평면의 값이 지금 T', V2니까요. 그걸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한 거예요. 대입해서 T'에 대해서 정리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T' V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를 2분의 1에 곱하기 A분의 V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2분의 1에 2A분의 V2의 제곱이라고요. 근데 거기 누굴 빼야 돼요? 아까 앞에서 구해놨었던 요 앞부분에 구해놨었던 2A분의 1 곱하기 V 제곱인데 그걸 빼야지만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녀석과 같은 H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자 그럼 같은 높이에 대한 H에 대한 관계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A분의 V2의 제곱 빼기 2A분의 V의 제곱은요 2A분의 V 제곱이랑 같다. 왜? 이게 같은 H니까요.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2A를 다 양변에 곱해서 없애버리고요. V2의 제곱이 2의 V의 제곱인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에서의 속력이라 그랬어요. A에서의 속력은 V예요. R에서의 속력은 V2예요. 자 근데 V의 제곱이 2분의 1의 V2의 제곱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X제곱은 어쩌고저쩌고 T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렇죠?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결국 루트 2분의 1의 V2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 어렵게 내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 기억 보기를 같다고 좋고 학생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답을 아니게 만들어 놓고 이걸 루트 2분의 1로 정확하게 갖다 놓고 이거를 답으로 하는 거로 오히려 문제를 많이 내요. 이건 그나마 지금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할 때는 현상을 다시 한번 단어들을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한 다음 그걸 가지고 그래프에 적용해서 수학적으로 풀어서 답을 구한다. 이게 물리의 묘미라고요. 수학 같은 거예요. 단지 국어가 조금 가미됐을 뿐인 거야. 근데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 통합사회도 잘하고요. 딴 과목도 잘해요. 데이터 해석이거든요.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과학과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해석이 전체의 30%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돼? 수행평가까지 연결되는 거고. 준비 잘 해보시고요.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 관련된 거 얘기가 나와요. 자, 충격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충격량이라는 거는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임펄스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그래서 I라고 불러요. 근데 운동량이라는 건 결국에 모멘텀인데 모멘텀이 운동량 맞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의 M이 질량의 매스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문자를 따서 이제 P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임파우스인가? 그게 이제 운동을 한다, 어떤 원동력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 영어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오해 몇 가지만 좀 보고갈게요. 충격량은 결국에 힘에다가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라도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힘을 나눠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손으로 야구공을 잡는 거랑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잡는 거랑 어때요? 글러브로 잡으면 더 충격이 완화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충격량 그래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평균 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인 평균 힘의 크기가 똑같은 전체적인 충격량을 받았을 때
이게 걸리는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이 물체가 평균적으로 받는 순간적인 힘의 값은 작아지거든요. 그럼 물체가 그 충격에 의한 피해를 덜 받기 때문에 덜 아프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거는 용어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이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거나 단순히 다른 이름 불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하긴 하지만 운동량은 물체가 가진 운동 상태를 나타내서 질량과 속도의 고분을 나타내고, 충격량은 오히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F 어쨌든 델타 T로 여기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막 지금 보면 적분 기호 나오죠.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원래 저게 엄밀한 충격량의 정의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도,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크게 변화는 없어야 한다. 왜 우리가 보통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은 양의 값을 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가면 음의 값을 해서 여기 뭐 3nv인데 뭐 여기가 마이너스 nv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벽에 물체가 부딪혔는데 벽에 부딪혀서 감 정지해 있는 거랑 얘가 튕겨져 나온 거랑 했을 때 얘가 3nv로 갔어요. 근데 얘가 정지했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nv만큼의 운동량을 받고 정지해버린 거죠. 근데 물체가 만약에 3nv로 가고 있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nv가 됐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충격량을 받은 거죠. 왜? 이 마이너스 nv가 이 3nv만큼에다가 마이너스 3nv까지 정해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4nv만큼 받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가 보통 당구공을 갖다가 윗부분에 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당구공을 윗부분에 치면은 이게 굴러가는 지점이 위쪽에서부터 굴러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래쪽으로 굴러가면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아랫부분을 쳤을 때 오히려 역으로 속력이 반대 방향으로 약간 감기게 되면서 물론 물체가 미는 힘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나가긴 나가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얘가 운동량이 줄어들죠. 뭐 요런 것들 여러 가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운동량 보존에서는 예를 들어 정지해 있던 물체가 폭발하면 각 파편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풍선을 불어넣으면 불어놓은 뒤 입구를 열었을 때 공기가 한쪽으로 나가면서 풍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운동량 보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약간 현상 이해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면 탄성 충돌이랑 비탄성 충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탄성 충돌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충돌 전후에 에너지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현실 케이스에선 비탄성 충돌이 많아요. 당구공은 그 탄성 충돌의 상황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맞는데, 당구공이 그나마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현실은 대부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것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했던 건 당연히 이제 변위와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하이탄 문제 풀어봤었어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격량은 동일한 힘을 받았었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I는 F 델타 T니까 받는 만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것들이 충돌과 안전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로 연계해서 내용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 시스템 해서 이제 물질 대사, 세포, 그리고 예전에 지난 시간에 증산작용 셈이 얘기하면서 뭐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채널 기타 펌프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